뉴올리언스의 활기찬 심장부에서 재즈 음악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고 다채로운 건물들이 햇살 아래 빛나는 가운데 에밀리는 낡은 다이너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28세의 에밀리는 헝클어진 붉은 머리칼, 죽은 깨낀 얼굴, 그리고 강렬한 초록색 눈동자를 가진 크고 날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실용적이고 편안한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빈티지 의상을 재창조하는 열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 청소부로 일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어머니가 버려진 옷가지들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꾸는 모습을 지켜보며 패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특히 그녀의 이모 클라라는 화려한 옷차림과 유쾌한 웃음소리로 에밀리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클라라 이모는 프렌치 쿼터에서 작은 빈티지 옷가게를 운영하며 낡은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솜씨로 유명했습니다. 에밀리, 넌 재능이 있어. 언젠가 내 이름을 딴 브랜드를 갖게 될 거야. 클라라 이모는 종종 이렇게 말하며 에밀리의 어깨를 두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웨이트리스 일을 하며 빠듯한 생활을 이어갔고 패션 디자이너의 꿈은 점점 멀어져가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낡은 아파트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낡은 옷들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방은 그녀의 창작물과 스케치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여느 때처럼 붐비는 다이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빙하는 틈틈이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하며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오만한 표정을 지닌 중년 남성 존슨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거만한 태도로 에밀리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여기 주문 좀 받지? 존슨 씨가 딱딱거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서둘러 존슨 씨에게 다가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존슨 씨는 까다롭게 이것저것 요구했고 에밀리는 그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 저희 가게에서는 그렇게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에밀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존슨 씨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는 쟁반을 들고 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쟁반 위에 있던 음료가 존슨 씨의 옷에 쏟아졌고 그는 격분하여 에밀리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멍청한 여편네, 네가 내 옷을 망쳤어. 에밀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다이너의 매니저가 달려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매니저는 존슨 씨의 옷을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존슨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원을 해고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억울했지만 매니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겨 다이너를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에밀리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는 우연히 오래된 중고품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낡은 옷들이 가득했고 에밀리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인자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에밀리를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천천히 둘러보세요. 에밀리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낡은 재킷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재킷은 오래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재킷을 집어들었고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에밀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카드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카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밀리는 카드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과 이 카드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난과 절망에 지친 그녀에게 이 카드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카드 정말 사용해도 될까? 에밀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지갑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고 허름한 아파트였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에밀리는 재봉틀 앞에 앉아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다이너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소피아는 에밀리보다 1살 많은
스타일리시하고 활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세련된 옷차림과 밝은 미소로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소피아는 에밀리가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안타까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다니. 소피아는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피아. 어떻게든 되겠지. 에밀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넌 재능이 있으니까 분명 잘 될 거야. 네가 만든 옷들을 봐. 정말 멋지잖아. 소피아는 에밀리의 스케치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피아. 하지만 재료 살 돈도 없는걸. 에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에밀리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신용카드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소피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존슨 씨와의 일, 해고, 그리고 낡은 재킷에서 발견한 신용카드까지. 에밀리, 그건 위험한 일이야. 카드를 사용하면 안 돼. 소피아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소피아. 하지만 이게 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이 카드로 재료를 사서 옷을 만들고 그걸 팔아서 돈을 갚으면 되잖아. 에밀리는 간절한 눈빛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딱 한 번만, 소피아. 정말 딱 한 번만이야. 성공하면 모든 돈을 갚을 거야. 맹세해. 에밀리는 굳은 결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소피아는 에밀리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의 재능을 믿었고 그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좋아, 에밀리. 내 결정을 존중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소피아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소피아. 정말 고마워.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들고 천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천을 골랐습니다. 최고급 천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아름다운 옷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밤낮 없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낡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먹는 것도 잊은 채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마침내 에밀리는 첫 번째 컬렉션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의 도움을 받아 옷들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에게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활동하는 유명 패션 블로거 듀부아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당신의 옷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재능이시군요. 제 블로그에 당신의 옷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기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듀부아 씨.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듀부아 씨는 에밀리의 옷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했고 에밀리의 옷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에밀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옷을 만들었고 소피아는 틈틈이 그녀를 도왔습니다. 에밀리의 옷은 뉴올리언스 전역에서 인기를 얻었고 그녀는 곧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이름을 에밀리 클라라라고 지었습니다. 클라라 이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에밀리,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클라라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이모 덕분이에요. 에밀리는 클라라 이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갚기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이자까지 갚기 위해 악착같이 저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 한편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지역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업가 윌리엄스 씨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IT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유능한 사업가로 최근 자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기사에 실린 윌리엄스 씨의 사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는 우연히 윌리엄스 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에밀리의 가게에 옷을 사러 왔다가 에밀리가 디자인한 옷 중에서 눈에 익은 재킷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에밀리가 낡은 재킷을 고쳐 만든 옷이었습니다. 이 재킷, 왠지 낯이 익군요. 윌리엄스 씨는 재킷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스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그 재킷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윌리엄스 씨에게 존슨 씨와의 일, 해고, 낡은 재킷에서 발견한 신용카드, 그리고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에밀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카드를 사용했다는 말이군요. 윌리엄스 씨는 에밀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갚을 생각이었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밀리는 윌리엄스 씨의 반응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카드, 존슨 씨의 카드였어요. 윌리엄스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존슨 씨는 제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몇 달 전 존슨 씨가 뉴올리언스에 출장을 왔다가 택시에서 그 재킷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신용카드도 있었다고 했죠. 아마 그 택시기사가 재킷을 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카드를 사용해서 에밀리는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존슨 씨의 버릇을 고칠 수 있었으니까요. 존슨 씨는 평소에도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은 겸손해졌을 겁니다. 윌리엄스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에밀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그 돈으로 제 회사에 투자하세요. 저는 당신의 재능을 높이 삽니다. 윌리엄스 씨가 제안했습니다. 에밀리는 윌리엄스 씨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가능성을 봅니다. 당신은 재능 있는 디자이너이고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윌리엄스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스 씨의 도움으로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윌리엄스 씨는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윌리엄스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윌리엄스 씨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당신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찾던 사람이었어요. 에밀리는 윌리엄스 씨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스 씨 덕분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진정한 사랑도 찾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에밀리는 윌리엄스 씨에게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 후 에밀리와 윌리엄스 씨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디자인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윌리엄스 씨는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에밀리는 윌리엄스 씨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다이너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의 재능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나는 단지 당신을 도왔을 뿐이야. 윌리엄스 씨는 에밀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도 그 신용카드가 없었다면 에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운명이었던 거야. 그 카드가 우리를 이어준 거지. 윌리엄스 씨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윌리엄스 씨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웨이트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자신의 꿈을 이룬 성공한 디자이너였습니다. 에밀리와 윌리엄스는 뉴올리언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뛰어난 패션 감각과 사업 수완으로 윌리엄스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키워나갔고 에밀리의 패션 브랜드 에밀리 클라라는 뉴올리언스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에밀리는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도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 디자이너들을 돕기 위해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차례입니다. 에밀리는 자선재단 설립 기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스 역시 에밀리의 뜻에 동참하여
재단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윌리엄스와 함께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존슨 씨였습니다. 존슨 씨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존슨 씨?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존슨 씨는 에밀리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존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선 행사에 참석하러 왔어요. 존슨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에밀리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모든 것을 잃었네. 존슨 씨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존슨 씨의 딱한 처지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거의 악연은 잊은 지 오래였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존슨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닐세, 자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네. 존슨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존슨 씨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빚을 갚을 기회를 주세요. 에밀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존슨 씨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윌리엄스와 상의한 끝에 존슨 씨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제안했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자네는 정말 천사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존슨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잊으세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에밀리는 존슨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존슨 씨는 에밀리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했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밀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의 자선 사업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뉴올리언스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자선 사업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윌리엄스와 함께 센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윌리엄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당신을 만나고 제 꿈을 이루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당신의 재능과 노력, 그리고 착한 마음씨가 만들어낸 결과야. 윌리엄스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일의 시작은 그 낡은 재킷이었어요. 그 재킷이 없었다면 당신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재킷은 어디에 있지? 윌리엄스가 물었습니다. 아, 그 재킷은 제 첫 번째 가게에 전시해 두었어요. 저에게는 행운의 상징과도 같은 재킷이니까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에밀리 클라라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에밀리가 처음으로 디자인한 옷들과 함께 그 낡은 재킷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킷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네요. 윌리엄스는 재킷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참 신기한 인연이에요. 에밀리는 윌리엄스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킷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에밀리와 윌리엄스는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했고 그들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에밀리 클라라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로 성장했고 에밀리는 전 세계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자선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윌리엄스와 함께 파리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에밀리 클라라의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옷들이 세계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제 옷들이 파리 패션 위크에 서다니. 에밀리는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재능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윌리엄스는 에밀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의 컬렉션은 파리 패션 위크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아름다운 색감은 전 세계 패션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일약 스타 디자이너로 떠올랐고 에밀리 클라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패션 위크가 끝난 후 에밀리와 윌리엄스는 파리에 남아 휴가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센 강변을 거닐고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하고
에펠탑에 오르는 등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에밀리는 윌리엄스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윌리엄스는 에밀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작은 다이너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에밀리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그들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에밀리가 윌리엄스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여전히 뉴올리언스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당신은 재능이 뛰어나니까 언젠가는 꼭 성공했을 거예요. 윌리엄스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은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사람이니까요. 에밀리는 윌리엄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에게도 당신은 행운이에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윌리엄스는 에밀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와 윌리엄스는 뉴올리언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많은 업무와 책임이었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는 윌리엄스와 함께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성공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에밀리는 윌리엄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윌리엄스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뉴올리언스의 따뜻한 햇살 아래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성공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처럼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뉴올리언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에밀리의 꿈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윌리엄스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마치 뉴올리언스의 재즈 음악처럼 자유롭고 열정적이며 아름다울 것입니다. 에밀리와 윌리엄스의 이야기는 뉴올리언스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에밀리 클라라는 단순한 패션 브랜드를 넘어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특히 여성의 권익 신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교육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고 여성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에밀리의 노력은 다방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저는 모든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여성 인권 관련 포럼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에밀리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여성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전 세계 여성들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에밀리의 영향력은 패션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윌리엄스 역시 에밀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일 때 더욱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윌리엄스와 함께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밀리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학생이었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고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믿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세요. 에밀리의 진심 어린 조언에 학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에밀리는 윌리엄스와 함께 캠퍼스를 거닐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윌리엄스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예요. 에밀리는 윌리엄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캠퍼스 벤치에 앉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에밀리는 윌리엄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윌리엄스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밀리와 윌리엄스의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뉴올리언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에밀리의 꿈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윌리엄스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마치 뉴올리언스의 재즈 음악처럼 자유롭고 열정적이며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밀리와 윌리엄스의 사랑, 그들의 꿈을 향한 열정,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선한 의지.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뉴올리언스의 재즈 선율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에밀리와 윌리엄스는 손을 잡고 뉴올리언스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저 붉은 태양처럼 밝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에밀리와 윌리엄스는 자신들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에밀리 클라라 재단을 통해 전 세계 불우한 환경의 젊은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한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응원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에밀리는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와 윌리엄스의 노력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와 윌리엄스를 롤모델로 삼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재단을 통해 지원했던 젊은 디자이너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제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저는 지금 뉴욕에서 저만의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밀리는 제인의 편지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윌리엄스,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밀리는 윌리엄스에게 제인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에밀리,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윌리엄스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밀리와 윌리엄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 클라라 재단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와 윌리엄스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과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뉴올리언스의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와 윌리엄스는 에밀리 클라라 1호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낡은 재킷이 여전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 재킷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네요. 윌리엄스는 재킷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 재킷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에밀리는 윌리엄스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킷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요. 에밀리는 윌리엄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해요. 윌리엄스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밀리와 윌리엄스는 1호점 밖으로 나와 뉴올리언스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저 붉은 태양처럼 아름답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뉴올리언스의 재즈 음악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에밀리와 윌리엄스의 이야기는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에밀리와 윌리엄스는 그렇게 뉴올리언스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에밀리 클라라라는 브랜드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